자,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간 증시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죠. 한 주가 좀 너무도 정신없이 지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뭐 이제서야 저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언뜻 보니까 이번 한 주도 키워드가 참 많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먼저 키워드들을 쭉 꺼내주시죠. 네,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에코프로. 네. 와, 이제 대단하죠. 와, 할 겁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네. 진짜. 제가 방송에 오전 방송 나서 막 응원했었어요. 100만 원 가라 이럴 정도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코앞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뉴스폴로에는 계속 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경전이라는 뭐 단어, 그다음에 이제 갈륨, 게루마늄. 갑자기 중국에서. 네.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갈륨 막 이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반. 네. 2차 반이라는 거는 욕 속어가 아니에요. 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조금 뉴스폴로에 한번 참 등장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분, 스레드라는 게 이제 오늘 또 좀 있었고. 예. 2차 반도 있지만 이제 차에 단독으로 한번 또 주목을 받은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네. K조선. 네. 그리고 이제 뭐 K 동맹이라는 말.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그렇죠. 예, 테슬라가 이번 주에도 또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역할을 초반에 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순방 이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몇몇 종목군들의 급등락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을 잠시 곰곰이 좀 돌아보게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주에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나왔어요. 이제 평화회담을 과연 이번 달에 하느냐.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살짝 반응이 나오다가 말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마침 또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일정이 아까 이제 순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순방을 하시게 되면서 거기에 갔다가 폴란드까지 다시 또 이제 어제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종목마다 좀 막판에 어제 한 2시 반 이때쯤부터 해서 뭐 데모 같은 게 마이너스 한 6, 7%에서 보합까지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도 강했죠, 사실. 네, 오늘도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기존에는 데모나 현대에버다임 이런 것만 좀 봤었는데 다산 네트워크 상한가 또 갔습니다. 네, 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주목을 이제 덜 받았던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좀 떠올랐던 건설주 중에 하나인 뭐 삼부토건도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좋은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좀 활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섹터라도 좀 움직이면서 또 이게 실체가 없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강점인 분야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엄청 이제 좀 공을 들여서 그 원팀 코리아가 이제 뭐 네옴시티 말고도 이런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전을 이제 좀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이 뉴스 플로에 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 일단은 기계하고 건설 이런 거 말고도 새로운 그 재건 관련 테마들 약간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거 통신선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좀 반짝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좀 주말에 좋게 끝나서.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조업황의 우려가 이제 지표로는 계속 나오는데 테슬라가 인도량이 좀 늘어나고 뭐 예상 판매 대수가 막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촉매제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키워드 에코프로가 와 정말 눈부신 상승이 나왔어요. 월요일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 추세를 계속 힘을 이어가면서 저희가 정말 이 프로에서 더 갑니다라고 40만 원대 솔직히 그때 비쌌잖아요. 저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3-4배 올랐는데 다행입니다. 와 정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하게 이제 저희가 그때 저 중간에 40만 원을 말하고 한 7, 8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다들 거품이다. 뭐 당연히 거품이죠. 주식은 다 거품이에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진짜 대단한 거는 저 조정을 견뎠다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조정을 견디고 올라올 때
뭐 항상 뭐 돌파 매매다 뭐 이랬잖아요. 바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또 한 번 더 가는 거. 그거를 올해 안에 다 해냅니다. 지금 네.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100만 원을 찍을지 이게 뭐 공매도 세력이 있다 그러면 뭐 공매도 세력이 지금 울고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2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네. 원까지. 오늘 시간회에서도 아까 뭐 99만 원을 찍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오전 프로에서 100만 원을 응원합니다 이랬어요. 네. 말 그대로 되고 있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게 좀 살아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끌어가는 거 원래 2차 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봤었는데 이제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그 외에 에코프로 BM까지 해서 그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다 같이 선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쉽게 툭툭툭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 어느 정도 덩어리가 커지면 그다음부터는 네, 성큼성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가 불러온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이게 이제 또 자동차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전기차로 내연이 전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모든 그 부품 회사들도 당연히 전동화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 요즘에 부품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 사실 어느새 한 2배씩 뛴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라스트 찬스 프로그램에서도 화신을 한번 추천했고 화신 좋죠. 그리고 네. 네, 오전 프로에서는 아진산업,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강하지 않습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익 낸 거는 원금 빼고 나머지는 없던 돈이잖아요. 그렇죠. 즐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2차 전지 얘기할 네. 때 자동차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대장 봐야 되고, 네. 예, 자동차도 대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다 괜찮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참고로 보는 거고 탄력 있는 거 좋아하는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부품주들을 보는 게 좋죠. 성우하이텍이 그 무거운 종목이 어제 상한가도 터치하고 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시세가 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바로 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자동차들이 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좀 기분 좋은 특징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꾸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지지라인을 잘 잡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오늘 이제 그 예상했던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원래 2천억이었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일각에서는 뭐 마이너스 8천억이다, 플러스 8천억이다 그냥 다 찔러봤어요. 우리도 네. 그냥 막 던져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6천억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저점일 것이다. 다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랬었잖아요.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다 이랬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이게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평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또 오늘 차트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 떨어졌어요. 7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네, 이탈은 됐습니다만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쩌면 60일선까지도 뭐 밀리겠네. 그러면 한 6만 8천 원일 거예요. 네,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되게 저점에서 추천을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6만 8천 원을 더 깨버립니다. 아예. 네, 깨갖고 네. 더 밑으로 가서 끌어올리는 힘을 하겠죠. 그러면 가정이죠. 오히려, 시나리오죠. 네, 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좀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삼성전자는 이젠 들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우리는 되게 예. 싸게 샀으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만약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6만 5천 원쯤에다 이렇게 낚시를 걸어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쨌든 지금 나온 게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것도 저점을 통과하는 거고 또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거로 다 예상이 되고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업황 자체가 이렇게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도 혹시 안 좋은 흐름이지만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이슈 중에서 그 앨런 장관이 예. 네, 방중을 앞두고 이제 중국하고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그 갈륨이니 뭐 이런 네. 뭐 희귀 자원, 뭐 히토류 같은 것들 네, 중국이 이제 뭐 딴지 거는 거 나오고. 그렇죠. 미중 네. 갈등 항상 부각되면은 거의 공식처럼 중국에서 뭐 광물 같은 거 우리 네. 수출 안 해. 통제하잖아요. 근데 꼭 간다고 할 때 뭐 화해를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가는데 네. 그럴 거 굳이 왜 가는지 그걸 또 찾아가면 어떻게 보면 뭐 주말 사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중국에서 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거를 이제 뭐 많이 90% 이상 뭐 잡는다고 해도 그거는 또 대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의 딜의 그 도구로 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네.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뭐 한일화학도 그렇고 네. 제가 또 이제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한일화학, 뭐 코스텍시스, RF 머티리얼즈 뭐 네. 이런 네,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뭐 순간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근데 이게 과연 끝까지 테마를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도 한 110만 주, 1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저 상한가가 났을 때 제가 오전에 추천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아연화 과정에서 이제 필수적인 그 재련 과정인가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점유율을 한 5, 6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네. 자산도 많은 회사고. 근데 유동 주식수가 좀 작다 보니까 이 기회에 뭔가 다른 힘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 좀 능한 분들은 좀 대응해 볼 만한데 뭐 꼭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슈의 반응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희가 이제 뭐 두더지 게임 예를 들었었지만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네. 뭐 우리가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렇게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괜찮은 소식은 아이폰 15 관련해서 네. 디스플레이를 우리나라 걸 쓴다. 그러니까 특히 삼성 쪽 거를 더 많이 쓰겠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제네시스 OLED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뭐 작은 종목은 프로이청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있었죠 했는데 좀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원래 또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바다를 가는 이 K조선이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맞습니다. 또 수급들도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보면은 뭐 하나오션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렇죠. 현대미포조선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는 버티고 또 이제 HSD 엔진도 올라와서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 또 작은 종목 중에 뭐 승일이라는 1승이라는 종목, 네. 1승이라는 종목은 뭐 순간순간 막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 시세도 바닥에서 좀 거래가 몰리고 있고 그리고 네. 뭐 항상 대표적인 기자재주인 태광, 성광밴드,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면서 시세가 한 20% 정도 이상 쭉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조선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까 전기차 이어서 자동차가 그냥 이번 주에는 좋은 거는 자동차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중국은 정말 이 잘 버티던 증시에 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흔들림이 좀 나오고 그래도 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말일까요?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50 정도를 심리적인 그 지지선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전 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럴 때는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오.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 근데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죠. 네. 시장은 매일 체크해야 되고 수급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저점을 아까 삼성전자처럼 통과하는 기업들 또는 섹터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정말 쉬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수많은 키워드들이 함께 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이 조선까지도 다양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 시청자분들도 이 한 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격언, 이 명언병처럼.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상담을 많이 받고 그래요. 이제 뭐 다들 하소연들 하시고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을 했던, 투자를 시작을 했던 그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면 투자잖아요. 정말로 네. 좋은 거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제가 이제 어디서 나왔던 말을 응용해서 주식에 맞게 응용을 하면 좋은 나무는 네.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좋은 나무, 우리가 삼성전자 좋은 나무잖아요. 기다렸더니 열매를 지금 얻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저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4분기 안 좋았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안 좋았을 거고 근데 4분기보다 1분기가 좋고 2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 섹터들 그리고 또는 꾸준하게 실적을 그래도 가져가는 종목들 열매는 오게 됩니다. 주가는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주가만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꼭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 갈 길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기다릴 동안 인내심을 갖고 잘 가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서두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은 나무는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한마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